아동간호학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국 씨는 반복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잘 봐야 합니다. 아동에게 정맥주사를 놓을 때에는 주사가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아동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하루에 먹는 음식량은 성장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은 몸을 뒤집기 시작할 수 있으므로 침대에 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덴버2 발달 검사는 사회적 발달, 언어 발달, 운동 발달, 미세 모터 발달을 평가합니다. 언어 발달 영역에서 주의 항목이 2개이면 조기에 문제를 감지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재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의 혼합 백신, DTaP는 접종 후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대상 영속성은 아이들이 물체나 사람 등의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그 존재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대상 영속성은 아이의 인지 발달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숨바꼭질이나 깍꿍놀이와 같은 놀이는 이러한 인지 능력을 촉진시킵니다. 만삭으로 출생한 신생아 눈 주위에 생긴 포도주색 반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정상 반응입니다. 신생아가 호흡수와 심박동수가 증가하면 신생아가 냉감 상태에 놓여 있거나 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복사온열기를 사용하여 저천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피부는 민감하며 산성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비누나 세정제 사용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예민한 신생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의 산성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는 항암 약물이 모유로 전달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모유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중독 상태가 모유의 품질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갈락토스 혈증은 갈락토스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대사 이상으로 모유 중에서 갈락토스를 제거한 모유 대체물이 필요한 경우 모유 수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바로 모유를 통해 어머니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아를 채태우고 외출하는 것은 차 안에서의 운동이나 차량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아이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백제에는 강력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가 먹을 경우 유아가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독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옷에 오줌을 싸는 행동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시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모양의 변화가 양의 변화가 아님을 이해하는 능력은 약 7, 9세 정도의 연령에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서 물체의 모양이 변해도 물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지 발달은 지각적인 변화와 수학적인 추상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난감도 사람처럼 살아있다고 믿는 것은 흔히 마법적인 사고는 대략 3만 4세 정도의 어린이에게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밤에 잘 때 아동이 다리에 통증을 느끼면 마사지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영에게 비해청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칩 백신을 근육주사하는 방법은 무릎을 잡고 외측광근에 주사한다. 3세 유액에서 골수천자를 하는 부위는 후장골능선이다. 미숙아는 에너지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하기를 적게 만진다. 고빌리루빈 혈증은 혈액 속의 빌리루빈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상태입니다. 신생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선요법, 빛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선요법은 빌리루빈을 다루기 위해 특별한 빛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천 조절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천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신생아의 생리적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담즙이 포함된 구토, 혈변, 호흡 곤란, 복부 팽만은 장폐쇄의 증상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장폐쇄는 장의 어떤 부분이나 전체에서 기능적 또는 기계적인 폐쇄로 인해 소화체액이나 공기가 통과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는 미숙아에서 특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장폐쇄는 복부 내에서 액체와 공기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차단되어 복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복압의 증가는 호흡곤란 및 기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관 배아액을 통해 액체와 공기의 이동을 도와 복압을 감소시키고 장의 폐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유문 협착증은 신생아의 식도와 위 사이에 유문 부위가 비대하거나 협착되어 음식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식사 및 경유하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의 유문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으면 소화된 음식물이 식도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담즙이 없는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아가 소시지 모양의 덩어리가 우상복부에서 촉진되면 대장에서 변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금식을 시킵니다.
영아의 주증상이 기침과 비강 분비물 많음이고 호흡수가 높지만 산소 포화도가 상대적으로 유지되어 있을 때 이는 상부 호흡기 감염이나 세기관지염 등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비강 흡인을 통해 비강 분비물을 제거하고 호흡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중재입니다. 심박 출량이 감소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약한 맥박, 저혈압, 차고 창백한 피부, 소변량 감소, 대사성 산증입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의 갑작스러운 혈소판 감소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핵 반응 검사는 대상자의 위험도에 따라 양성 기준이 다르다. 이 중 경결 5mm 이상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고위험군 면역 저하 상태이다. 밀접 접촉자, 특히 가족 동거는 면역 저하 여부와 관계없이 2mm 이상이면 양성으로 판단한다. 아동의 류마티스열은 연소성 질환으로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시적이며 대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의 급성 사구체 신염은 신장의 사구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로 이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활동을 제한하여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아동이 호흡곤란, 침 흘림,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사지가 뻣뻣한 상태로 심하게 떨리면 발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작 중에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신생아의 고관절이 정상적인 위치에 안착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에서 고관절이 부정확한 위치에 있을 경우 올바른 발달을 방해하고 만성적인 고관절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브릭 보조기는 이러한 이상을 조기에 치료하고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조기 안에 면내일을 입힌다. 홍역은 발진이 얼굴에서 시작하여 몸통과 사지로 전신으로 퍼지는 특징적인 발진 양상을 보입니다. 백일해는 바실러스 페르투시스균에 의해 야기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주로 심한 기침과 콧물 증상을 동반합니다. 백일해의 치료에는 매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이 효과적입니다. 에리트로마이신은 백일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백혈병 치료로 화학요법은 골수의 세포를 영향을 주어 호중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호중구 수가 낮아지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이 안전한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식편대 숙주병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증된 세포가 수혈받은 개인의 조직을 공격하는 반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홍반은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학령기 아동은 성취한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아 확인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성취를 인정받는 것은 아동에게 성공과 노력의 가치를 깨달게 하며 미래의 노력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유아에게 경구투약할 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유아에게 자유의식을 키우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유아의 자아 개발과 자기 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택을 제공하면 유아가 약을 복용하는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도 약을 복용할 때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과업입니다. 0에서 1세는 신뢰감 대 불안감 2에서 3세는 자율성과 수치심 세서 6세는 주도성과 죄책감, 7에서 11세는 근면성과 열등감, 12에서 20세는 정체성과 혼미입니다. 연가의 신체 발달입니다. 2에서 3개월은 얼으면 웃는다. 3에서 4개월은 목을 가눈다. 7에서 8개월은 혼자서 앉는다. 8에서 9개월은 긴다. 9에서 10개월은 붙잡고 선다. 12개월은 혼자서 서고 걷는다. 15에서 18개월은 숟가락을 뒤집지 않고 사용한다. 24개월 이후에는 혼자서 옷을 벗는다. 평행놀이란 아동들이 비슷한 장난감이나 놀이를 가지고 별도로 놀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아동이 자신만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놀이를 즐기는 것입니다. 만 4세 아동이 무서운 꿈을 꾸는 것은 정상입니다. 부모는 아동의 무서운 꿈을 부정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하며 아동을 안정시키고 다시 잠자리로 되돌아가게 도와야 합니다. 이는 아동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잠을 다시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의 긴장목 반사는 신생아가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을 때 발생하며 돌린 쪽의 팔다리가 펴지고 반대편의 팔다리가 굴곡됩니다. 이러한 반사는 출생 직후에 신생에서 관찰되며 몇 주 이내에 사라지는 정상적인 신체 반사 중 하나입니다. 어머니는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 수준이 증가하므로 신생아가 태어난 후 가성월경, 가짜월경 현상을 일으킵니다. 가성월경은 신생아의 생식기관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신생아의 외부 생식기에서 질분비물과 유사한 분비물이 보입니다. 좁쌀종은 신생아의 피부 이상 중 하나로
피부 속에 미묘한 유분선 분비물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좁쌀종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해결되며 특별한 치료나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프카 점수는 신생아의 피부 색깔, 심박수, 호흡,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의 5가지 항목을 검사하며 각 항목당 2점씩으로 채점하여 10점 만점으로 한다. 10점 만점인 경우가 가장 좋으며 6점 이하인 경우엔 태아의 가사 상태를 의미하며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출산 1분, 5분이 지난 시점에 신생에게 점수를 측정하며 점수가 낮을 경우 신생아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반복 측정합니다. 만삭에게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는 6개월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전은 분유나 모유로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불안하게 우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먼저 어머니와 소통하고 아동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거리를 두면서 어머니와 대화하면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어머니는 아동의 우는 이유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말을 더듬거릴 때는 부모는 아동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동의 의사표현을 인정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자신감과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사고 특성입니다. 물활로는 아동이 비살아있는 물체나 대상의 삶이나 감정을 부여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아동들은 주로 자연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하거나 이러한 대상들이 인간과 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화는 아동의 사고 특성 중 하나로 아이들이 주로 한 가지 특성, 측면 또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변화에만 주목하고 다른 중요한 측면이나 변수를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중심화의 한 예로는 아동이 어떤 물체의 양쪽 길이를 비교할 때 그 물체의 길이에만 주목하고 두께나 너비와 같은 다른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 개념은 어떤 물체나 속성이 변화하더라도 그 물체나 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식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물질을 2개의 잔에 붓는다면 아이는 2잔의 양이 여전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가역성은 아동의 사고 특성 중 하나로 아동이 자신의 관점과 감정,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아동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 경우 다른 아이들도 그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성장통은 일반적으로 무해하며 아동이 성장하면서 뼈와 근육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전인습적 수준은 3에서 11세까지로 전 도덕성 단계이다. 처벌을 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인습적 수준은 12에서 25세까지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인 가치를 더 고려한다. 사회 질서 유지를 도덕성의 기준으로 한다. 25세 이상은 후인습적 수준으로 공리성과 개인적 권리를 지향하는 단계이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도덕적 원리에 기초하여 정의를 판단한다. 아동이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울면서 불안해할 때 간호중재는 아동에게 익숙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죽음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2세까지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6세까지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7세 이상부터 죽음이 영구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며 죽음을 생명주기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미숙아는 주로 몸이 더 작고 발달이 미숙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35민6주 미숙아의 피부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며 피부의 세포 및 혈관 발달이 미숙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부의 유지력이 부족하여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바람직한 온도 조절 기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피부는 솜털처럼 보이는 미백색의 미세한 소성인 구조물질인 랑귀아로 뒤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백색의 미세한 솜털은 미숙아의 피부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온도 조절을 도와줍니다. 호흡 곤란이 있는 미숙아의 경우 비경구적인 방법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비경구 영양 공급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생아 간증은 신생아의 간이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빌리루빈이 증가하여 피부와 눈이 노르스름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때에는 광선 치료를 합니다. 광선 치료는 파란색 빛을 피부에 조사하여 빌리루빈을 대사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은 미숙아의 간이 성장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산소 텐트는 신생아 중 일부가 호흡곤란 또는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환 수혈은 신생아 간증
또는 신생아 폴리사이토즌과 같은 특정 혈액 장애를 가진 신생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혈액 성분을 제거하고 원하는 성분으로 대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장중첩증은 대장의 일부가 다른 대장 부분으로 슬리핑하거나 중첩되는 상태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갑자기 시작되는 복통, 구토, 흡수한 혈액에 의한 변색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질환은 응급 상황이며 즉시 의료 진료가 필요합니다. 유분증은 맹장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은 배통증, 복부의 민감함, 구토, 설사, 열, 식욕 부진 등이 있습니다. 영아산통은 건강한 영아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울거나 짖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통은 일반적으로 생후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아기가 젖을 빨 때나 배를 구토할 때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통은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며 대부분의 아이들은 몇 개월 이내에 이 증상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유문협착증은 항문에 열리는 부분이 너무 협착되어 있어서 대변을 배설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이는 대부분 선천적인 문제로 발생하며 증상은 변을 배설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는 종종 수술적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윌름씨 종양은 어린이에서 발생하는 흔하지 않은 종양으로 신장에서 발생합니다. 이 종양은 보통 복부의 어느 한쪽에 있는 크고 고치한 종양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은 종양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종양이 크면 복통, 복부 부기, 혈뇌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륨 관장은 대장 내의 이상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에서 환자는 바륨이 함유된 특별한 액체를 항문을 통해 받고 그 후 X선 검사를 통해 대장 내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합니다. 이 검사는 주로 대장 관련 질환, 특히 변비, 출혈, 염증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체이베아액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기침과 함께 가래를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환자를 다양한 체위로 돌리고 기침을 통해 기도로 가래를 배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하고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맥수액요법은 환자에게 혈관을 통해 약물이나 수액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신체 내 수분, 전해질, 약물 등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탈수, 수분 부족, 혈압 조절, 약물 투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대동맥 축착은 대동맥이 좁아져 혈액 흐름이 제한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해 신체의 상반신과 하반신 간 혈액 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상지의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후두계염은 후두의 염증으로 세균성 후두계염의 경우 세균으로 인한 감염이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항생제가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기를 안전하게 재우기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아기가 등으로 재워지면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하이에 크리본에 눕히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에서 재우지 않도록 합니다. 늘어진 이불, 등에 아기를 꽉 감싸는 것, 부드러운 침구 사용을 피하고 아기가 침대나 잠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150,000 ml 미만일 때입니다. 점상출혈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아동이 호흡할 때 아세톤 냄새가 나면 혈중의 케톤체가 증가된 것입니다. 체중 감소나 증가는 전신부종의 관리와 치료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고 의료 전문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뇌성마비는 대개 영구적인 질병으로서 발생한 후 장기적인 신체적인 손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뇌성마비는 영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의 유형입니다. 90도 견인은 환자의 상체를 90도 각도로 굽힌 상태에서 상의 윗부분을 90도 각도로 굽힌 다리에 견이고 이것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상박골절이나 상박부상 시 사용됩니다. 러셀 견인은 벅 확장 견인과 유사하며 무릎 아래에 패드를 대고 손상된 다리를 달아매는 것이다. 덜롭 견인은 환자의 상박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손목을 들어 머리 뒷부분에 견이고 팔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쇄골 골절 시에 사용됩니다. 브라이언트 견인은 견인대를 다리에 대고 발에서 서해부까지 탄력붕대로 감은 뒤 무릎을 편 상태로 90도로 굴곡하고
둔부를 침대에서 약간 들리게 한다. 한쪽 다리만 골절되었더라도 양쪽 다리에 똑같은 양의 견인을 적용하고 몸통은 억제시켜 둔부의 회전을 방지. 2단 3세 이하의 유아 혹은 체중 12에서 14kg 이하인 아동에게 적용한다. 벅 확장 견인, 골절된 사지를 단기간 부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무릎과 고관절 경축을 교정하고 손상된 근육관절의 경련을 예방하며 수축이나 뼈의 기형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전 관리에 적용한다. 볼거리 아동에게는 자극이나 딱딱한 음식을 제공하기보다 부드럽고 쉽게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라밀로션은 가벼운 가려움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두의 소양증을 완화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는 아동의 면역체계가 약해지므로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모세포종은 종양이 주로 아래 복부에 발생하는 소아암 중 하나로 종양이 복부에서 덩어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동과 대화할 때에는 인형과 같은 특정 사물을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동이 쉽게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연가의 사회성 발달 단계입니다. 2개월까지 연가는 주변 환경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고 얼굴, 소리, 움직임 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주로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반응하며 웃음이나 울음 등의 표현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연가의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얼으면 웃는 것이다. 6개월까지는 연가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발전시킨다. 이때 얼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며 미소, 눈을 크게 뜨는 등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12월까지는 영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활발히 시도한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 동작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까꿍하는 행동이나 인사표현 등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즐기게 된다. 24개월까지는 사회적 스킬을 더욱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즐기게 된다. 이때 몸짓, 제스처, 손짓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소셜 스킬을 개발한다. 24개월 이상부터는 연가는 자아식별과 독립성을 발달시키며 자신의 성격, 욕구, 감정을 더욱 확립시킨다. 이때 연가는 자기를 나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얼으면 웃는 것이다. 이는 대개 연가가 약 2~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 시기에 연가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려는 욕구를 보이며 웃음을 통해 얼굴 표정과 음성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것은 사회적 관심과 상호작용의 첫 번째 표시로 볼 수 있다. 생후 8개월의 아동은 보통 지지 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앉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대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앉을 수 있으며 척추 근육이 강해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이가 자세를 조정하고 손으로 지지하거나 물체를 잡아 무릎에 대고 앉을 수 있게 된다. 유아가 걷기 시작하는 연령은 보통 9에서 15개월, 혼자 옷을 벗는 연령은 2세 이후이다. 혼자 잘 서 있는 연령은 10에서 14개월, 숟가락을 뒤집지 않고 사용하는 연령은 15개월 이상이다. 표준 예방접종입니다. DTA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이다. IPV는 소아용 포리온 백신으로 소아마비를 예방한다. VAR는 수두 예방 백신이다. MMR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백신 3가지이다. 유아와 어린이에게 권장되며 일반적으로 2회 접종한다. 8개월 아동에게 적합한 놀잇감은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안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놀잇감이다. 밀고 다니는 유아용 카트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책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밀어주는 동작을 통해 근육 발달과 균형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바퀴가 둥글고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충돌 시에도 안전하다. 세발 자전거는 2, 3세에 탄다.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을 길러준다. 색칠놀이는 3세 이상 놀잇감이다. 손의 조화가 섬세한 근육 제거에 발달하여 색칠 활동을 할 수 있다. 스케이트는 5세 이상부터 탄다. 생후 3일 된 신생아에서 제대 주위가 붉고 노란색 분비물이 나타난다면 황달이 의심된다. 황달은 피부와 눈에 노란색 변색되며 간 기능의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신생아는 생후 2와 3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생후 일주일 이내에 해소된다. 황달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강기능 이상, 산모의 항체 전달, 헤모글로빈 대사 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대천문은 신생아의 머리 뒤쪽에 위치한 뼈 무더기로 이곳에서 박동이 느껴진다는 것은 신생아의 두개 내압이 증가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대변이 녹황색이라면 신생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상태이다.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담즙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생후 며칠 이내의 신생에서는 담즙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녹황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통 녹황색 대변은 생후 3, 4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대변색으로 변하게 된다. 몽고 반점은 신생아의 피부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흔한 현상으로 높은 멜라닌 콘텐츠로 인해 피부에 어둡고 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의 높은 활동성과 관련이 있다. 몽고 반점은 흔히 엉덩이 부분에 나타나지만 얼굴, 등, 다리 등 다른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피부 상태로서는 정상적이며 보통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진다. 신생아의 호흡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더 빠르고 불규칙하다. 정상 호흡은 분당 30에서 60회이다. 간헐적으로 숨을 멈출 수 있으며 3에서 5초의 짧은 시간 동안 멈추는 것은 호흡 패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간헐적인 호흡 멈춤은 정상 범위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신생아 무호흡은 호흡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이다. 신생아의 호흡센터가 출생 후 적절하게 발달하지 않았거나 호흡에 필요한 신경근을 제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무호흡은 주로 졸음 상태나 수면 중에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기색이 바뀌거나 비민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생아의 기저질환이나 발달 지연과 관련될 수 있으며 조기 출생 아동, 저출생 체중 아동, 기저질환을 가진 아동 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무호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며 호흡 중단 시간이 길거나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신생아는 얇은 피하지방층을 가지고 있어서 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피하지방층은 열의 절연층으로 작용하여 신체 내부의 열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열 손실을 줄이지만 신생아의 피하지방층은 얇아서 열을 효과적으로 보존하지 못한다. 신생아는 체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체표 면적을 가지고 있다. 체표 면적은 체열 교환의 표면이 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체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 작은 체표 면적으로 인해 신생아는 체열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외에도 신생아의 낮은 대사율과 갈색 지방 소실도 천 조절이 어려운 이유 중 일부이다. 신생아의 대사율은 성인에 비해 낮으며 갈색 지방은 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생아는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갈색 지방을 소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생아의 발바닥은 출생 직후에 주름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발바닥 주름은 신생아가 바닥을 디딜 때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미끄러짐을 방지하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음낭은 신생아의 피부를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출생 직후에는 음낭 주름이 신생아의 피부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낭 주름이 조금씩 사라지고 평활해질 수 있다. 이는 신생아의 피부와 근육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에 팔과 다리를 펴고 있을 수 있다. 이는 근육과 관절에 느슨한 토닉넥이라는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신생아의 근육 조절 미숙성을 나타내는 특징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출생 후 몇 주가 지나면 근육 발달에 따라 팔과 다리가 더욱 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되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에 솜털과 비슷한 미세한 털인 라니고라는 털이 체면 전체에 덮여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솜털은 태아 기간 동안 천 조절을 도와준다. 그러나 이 솜털은 출생 후 몇 주 안에 사라지게 된다. 만사가의 발뒤꿈치는 귀에 닿지 않고 팔에 딱 닿는 정도로 위치해야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10개월년간은 보호자의 존재에 의지하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며 영아가 독립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험하는 과정이다. 어머니에게 이를 설명하고 영아의 발달이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24개월 유아는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주도적으로 표현하고 자기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이 시기에 유아는 자기 독립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며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식사나 옷 입기와 같은 간단한 일상 활동에서도 스스로 참여하려 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보존 개념은 물체나 사물의 유지와 변화를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변경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아는 그릇에 담긴 사탕이 어떻게 하든지 사탕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컵에 담긴 물이 다른 컵으로 옮겨진다고 해도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보존 개념은 유아의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이후에 추상적인 개념의 형성과 수학적 사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보존 개념이 생기는 시기는 주로 18날 4개월 정도이다. 유아의 거부증이 나타나는 시기는 2세 정도부터 시작된다. 독립심과 자아의식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선호나 욕구를 주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일상적인 활동이나 요구에 대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증은 유아의 자아실현과 자아주장에 관련이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가 자기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적절하게 이해하며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4개월 이후부터 낯선 환경에 적응력이 증가한다. 이 시기에 유아는 언어와 인지 능력이 발달하며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이 더욱 발달한다. 유아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욕구가 강해진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장소, 사람,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대소변을 가리는 능력은 2세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는 유아의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유아는 대소변을 가리는 신호를 인지하고 이를 인지한 후에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유아의 자기인지, 운동 능력, 언어 이해 등의 다양한 요소와 함께 발달하게 된다. 대소변 훈련은 유아의 개인적인 발달 속도를 존중하면서 부모나 보호자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2세 이후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3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유아가 대소변을 가리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있어서 유아용 병에 앉히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유아의 안전과 편안함을 고려해야 한다. 간호사는 부모에게 유아용 변기를 사용할 때 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침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는 유아용 병의 사용법과 청결 유지 방법, 유아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 부모에게 설명하고 또한 대변이 마려울 수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쉽게 벗을 수 있는 기저귀나 팬티를 입힌다. 훈련하는 동안 아동에게 칭찬을 많이 한다. 유아의 발이 닿을 수 있는 유아용 병이를 사용한다. 유아에게 대변이 마려운지 확인하며 유아용 병이에 앉힌다. 사춘기 남아의 성적 발달은 9세에서 14세 사이에 시작된다. 1. 고환의 발달 2. 음경의 크기 증가, 발기 3. 채모의 발달 4. 음성 변화 5. 키의 증가와 골격 발달 6. 근육 발달 7. 성적 욕구와 호기심 증가이다. 아동의 위관 영양액 주입 전에 증류수로 관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관 영양 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증류수로 관을 통과시키면서 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이나 출혈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관을 통과시키면서 혈액 또는 이상적인 색상, 성상의 내용물이 관에 흘러나올 수 있다. 그리고 관이 막혀 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증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입 속도는 분당 약 1ml이다. 영양액 주입 전에는 위 내용물을 흡인하여 확인한다. 영양액은 중력 또는 펌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주입되어야 하며 압력을 가해 밀어넣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위수관은 생후 초기의 호흡 및 산소 포화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산소 포화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경구 수유 시 수유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기가 과도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수유 중에 아기가 급하게 먹을 경우 공기를 함께 삼투할 수 있다. 이는 복부 팽만, 가스 증가, 복통 및 불평함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수유 시간을 유지함으로써 공기 삼투를 줄일 수 있다. 수유 시간을 제한하면 아기가 포만감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수유를 원하지 않을 때를 알 수 있다. 표면활성제는 주로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상에 투여된다. 신생아 호흡곤란은 주로 호흡장애를 가진 조산아나 미숙아에서 발생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호흡기 세포에서 충분한 양의 표면활성제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표면활성제는 폐의 기포액과 폐포 표면 사이의 표면 장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폐포 표면을 안정시켜 호흡기 세포 사이에서 기포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로써 호흡기 세포는 폐를 효과적으로 팽창시키고 축소시킬 수 있으며 호흡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투여 방법은 인공호흡기, 기관지기, 기관지 스템판,
흡인 호흡기를 사용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TSH 수치가 상승한다. T3, T4는 감소한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대사율이 감소하고 소변 방출이 어렵게 된다. 선천 갑상샘 저하증은 갑상선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을 초래하는 유전적인 질환이다. 이 경우 갑상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 치료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총비경구 영양은 소화관을 통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소화 기능이 손상되거나 소화관을 통한 영양 공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주로 중증 환자들이나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주로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 관리된다. 비위관 영양 공급은 튜브를 통해 직접 소화관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소화 기능이 일부 손상되었지만 소화관을 통한 영양 공급이 가능한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 관리되며 종종 흡인 위궤양, 식도염, 식도암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경구수액요법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설사, 구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화관을 통해 체액과 전해질을 보충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체내 균형을 회복시킨다. 주로 일반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요법으로서 경구용 전해질 혼합액이나 전문적으로 제조된 경구수액용 제품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경구수액요법은 주로 소아나 성인의 일시적인 탈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이가 구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화관을 통해 수분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비위관 영양 공급보다는 경구수액요법이 적절하다. 변비가 있는 유에게는 곡류를 먹인다. 물을 많이 먹인다. 매일 일정 시간에 배변하게 한다. 영아가 캑캑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때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심폐소생술의 일부인 기본 생명지원 조치이다. 팔로내증 TOF는 선천적인 심장질환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발견된다. TOF 주요 증상은 청색증이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와 입술이 푸르게 변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동맥 기승은 대동맥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산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심실중격결손은 심실 간에 이상적인 분리가 되지 않아 혈액이 섞인다. 섞이게 된 혈액은 산소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폐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심실은 폐 쪽 혈액을 받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우심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혈액을 폐로 펌핑하려고 하면서 비대하게 된다. 우심실 비대는 심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폐동맥 협착은 폐동맥의 판막이 좁아져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폐동맥에서 폐로 가는 혈류량이 제한된다. 기타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 증가된 산소 요구, 심장 소리의 이상, 신체 발육 지연 등이 있을 수 있다. TOF의 치료는 수술이다. 수술 목표는 폐동맥 협착을 해소하고 심방중격결손을 막는 것이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 능력이 저하된 유전적인 질환이다. 혈우병의 주요 증상은 출혈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혈우병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것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헤노흐-쇤라인 자색반, 알레르기 자색반병은 혈관염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만성염증성 질환이다.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자색반이 나타난다. 신증후군은 신장 이식 후 신기능 부전이다.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이식된 신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이다. 소변량이 적거나 증가하거나 색상이 변하는 등의 이상이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열발작 열성 경련은 천 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련이다. 주로 영가와 유에서 나타나며 천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천이 38도 이상으로 상승할 때 발생한다. 대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의식 상태는 정상적이며 경련 후에는 회복된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해결되며 심각한 합병증이나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전신성 강직한 대발작은 대뇌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심한 경련 발작이다. 발작의 시작 부분에서 전신에 걸쳐 근육의 긴장과 경련을 동반하며 환자는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후군은 척추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주로 요통, 허리통, 허리 근육의 경직, 통증이 발생한다. 척추측만증의 사전 결과로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하고 뒤에서 관찰했을 때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등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돌발피진, 돌발진은 급작스러운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흔한 피부 질환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유아 홍반성 피부염, infantile erythema multiform이라고도 불린다. 어린아이들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감기나 다른 감염병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피부의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피부의 건강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지속되는 긴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백일해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분사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감염자와의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기 비말을 마주치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 백일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될 수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여 혈액 생성을 지원하는 치료 방법이다. 악성 혈액암, 백혈병, 임파종, 골수종의 치료 과정에서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고용량의 항암요법을 받는 것은 악성세포를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치료이다. 이식편 대숙주 반응 유도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조직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숙주의 면역계를 억제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감요법을 사용한다. 아동의 훈육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임아웃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 아동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시켜서 일정 시간 동안 혼자 두는 것이다. 이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시는 아동에게 주는 반응의 부재로 인해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상은 아동에게 어떤 형태의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여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벌은 아동의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부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거나 불쾌한 자극이나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입니다. 학령정의는 6에서 12세 사이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생각한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학령 후기는 12에서 18세 사이로 자아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한다. 세밀한 색상 간의 차이를 구별하고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3, 4세이다. 동일한 양의 물이 컵의 모양과 상관없이 같음을 아는 시기는 보통 6세, 7세 정도이다. 숫자 개념이나 수량 개념을 더욱 확립하고 양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고민형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시기는 보통 7, 9세 정도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고 현실과 상상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의 연령별 놀잇감입니다. 18개월 아동에게 적합한 놀잇감은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안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놀잇감이다. 밀고 다니는 유아용 카트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책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밀어주는 동작을 통해 근육 발달과 균형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바퀴가 둥글고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충돌 시에도 안전하다. 세발 자전거는 2에서 3세에 탄다.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을 길러준다. 색칠놀이는 3세 이상 놀잇감이다. 스케이트는 5세 이상부터 탄다. 영에게 제공하는 모빌과 딸랑이는 감각 발달에 도움이 된다. 영가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고 손으로 물건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고 있다. 모빌이나 딸랑이는 시각적 자극을 주고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발생하여 청각적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감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가용 카시트는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연가의 안전을 최대화할 수 있다. 자동차 뒷좌석에 자동차 후면을 바라보게 장착한 카시트에 앉히는 것이 안전하다. 열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도는 열이 고체 물질 내에서 전달되는 과정이다. 주전자 손잡이가 뜨거워지거나 얼음을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다. 대류는 밀도 변화로 유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온다. 복사는 열이 전자기파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현상이다. 태양은 열과 광선을 복사, 전자기파 오븐으로 음식을 가열한다. 발하는 기체가 액체 상태로 전된다이. 상처에 피가 나면 피는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발환된다.
알코올은 낮은 온도에서 증발하기 쉽고 액체에서 기체로 발환된다. 증발은 발환과 마찬가지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전이된다. 그러나 발환은 표면에서 일어나고 증발은 부피 전체에서 일어난다. 발환은 빠르고 강한 열이 필요하지만 증발은 천천히 일어나고 온도에 민감하다. 발환은 물질 전체가 증기 형태로 존재하지만 증발은 액체 상태의 물질의 표면에서 분자가 이탈하여 기체 상태로 전이된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머리카락과 피부가 젖은 상태이므로 이 때문에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신생아의 물기를 닦아주고 모자를 씌워준다. 이 방법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열의 특성 중 증발에 해당된다. 출생 후 첫 3일 5일 동안 체중은 생후 3일까지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는 태어난 직후 체내에 적정한 체액량을 확보하려고 체내 물질 대사가 조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중 감소가 생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수유 횟수를 늘리거나 수유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모유 수유를 지속하면 된다. 수유 시 신생아의 구강 관리와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신생아의 반사 행동입니다. 먹이찾기 반사는 신생아의 입 주변을 자극하면 신생아는 입을 향해 머리를 돌리는 반사. 이 반사는 수유 시 유방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호흡 반사는 신생아는 출생 직후 호흡을 시작하며 호흡 반사는 기저 반사로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흉곽 반사는 예상치 못한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 신생아는 팔과 다리를 흥분하여 펴는 반사이다. 연부 조임 반사는 신생아의 손바닥에 물건을 갖게 되면 손을 강하게 조임하는 반사이다. 빨기 반사는 유방을 입에 대면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유방을 빨게 되는 반사. 이 반사는 수유를 가능하게 한다. 구역 반사는 신생아가 입안에 자극 물질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자발적인 방어 반사. 신생아의 후두부에 위치한 구역 구토 중추를 자극함으로써 발생한다. 연화 반사는 신생아가 유방 또는 젖병의 유액을 먹을 때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사적인 동작. 이 반사는 유액이 입안에 도달하면 혀와 연화근을 조절하여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을 일으킨다. 신생아의 신체 사정 시 다음은 정상입니다. 양팔을 들었다가 갑자기 놓거나 놀라게 하면 사지를 편다면 근육의 긴장이 너무 높아져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한 반사적인 동작일 수 있다. 경구개의 중앙선 양쪽에 작고 흰 상피세포 덩어리가 나타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흰반점 또는 군반점이라고 한다. 흰반점은 신생아의 구강 내 삼출물 중 일부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대개 무해하며 신생아가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둔부 주위에 경계가 불명확하고 옅은 푸른색 반점이 나타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둔반점이라고 한다. 둔반점은 신생아의 피부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둔반점은 주로 신생아의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의 농도와 활성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연간은 아직 미성숙하므로 계란 흰제 포함된 단백질이 소화되기 어렵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른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소화 흡수가 용이하다. 따라서 영아가 섭취하는 고형식에는 가능하면 계란 노른자만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은 계란, 우유, 땅콩, 견과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 대두, 밀, 씨앗, 해바라기씨, 참깨 등 갑각류, 새우, 게 등등 생선 등입니다. 영아의 전이는 약 6개월부터 시작되며 대개 2세부터 3세 사이에 모든 전이가 나온다. 전이는 식이물을 물리적으로 부수고 씹는 데 도움을 주며 언어 발달을 위한 소리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영아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짜증을 낼 수 있다. 얼음 조각이나 치발기와 같은 차가운 물건을 잇몸에 대어주면 부어오른 잇몸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준다. 애착장애는 영아기와 유아기 초기부터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생길 수 있다. 애착장애는 이전에 사용하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입원 중인 환자가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애착장애의 특성 중 하나이다. 이와의 퇴행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 행동, 능력 또는 발달 영역에서 이전에 습득한 것을 잃거나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이전에 잘했던 화장실 훈련을 되돌리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퇴행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요인, 변화에 대한 불안,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불편함, 발달 단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아의 거부증 또는 선택적 거식증은 일부 유아들이 식사 시 특정 음식을 거부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식사 장애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가지며 다른 음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의 의식주의란 유아가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성격이다. 자기중심적 사고, 인과관계의 이해가 어렵고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부모 이혼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입니다. 유아기는 이혼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령 정의에는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부모의 재결합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기 학령기는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부모의 이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이혼의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아동에게는 놀이를 통하여 수술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아동은 수술과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을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Bh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뇌수막염, 폐렴, 후두개염, 크루프, 관절염, 혈류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으로 특히 어린 영가와 아동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H백신은 생후 초기에 여러 차례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MMAR, 백신은 생후 12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개월 연간은 뒤집기를 하므로 소파 위에 눕히면 안 됩니다. 생리적 황달은 대부분의 건강한 신생에서 생후 첫 몇 일 동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신생아의 간이 아직 미숙하여 출생 전에 태아의 혈액에서 산소 운반을 담당하던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빌리루빈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생리적 황달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몇 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신생아와 영가의 경우 이 괄약근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이완과 수축의 조절이 미숙하여 음식물이나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이는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불리며 대부분의 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됩니다. 정상 신생아의 원시 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로 반사는 정확하게는 신생아가 놀랐을 때 두 팔을 옆으로 벌리고 그 다음에는 안아주길 바라는 듯이 팔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반응입니다. 기반사는 신생아가 뺨에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려 모유나 우유를 찾는 반사입니다. 긴장목 반사는 신생아가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을 때 머리를 돌린 쪽의 팔은 곧게 펴지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러지는 현상입니다. 보행 반사는 신생아를 안아서 발이 바닥에 닿게 했을 때 걷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사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신생아의 발바닥 외측을 가볍게 긁었을 때 엄지 발가락이 위로 향하고 다른 발가락들이 퍼지는 반응입니다.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은 따뜻한 공기가 신체 주변에서 더 차가운 공기로 이동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주변 환경의 공기가 차갑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8개월 영아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거나 낯선 사람을 볼 때 심하게 우는 것은 낯가림과 분리불안이라는 발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친숙한 사람과의 분리에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영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18개월 된 아동이 아니 또는 안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의 독립성을 시험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일부입니다. 부모의 지도는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유아기의 복식 호흡은 정상적인 호흡 패턴 중 하나입니다. 유아기의 정상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분당 70-10회 사이입니다.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복부가 볼록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대개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입니다. 30개월 된 아동의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상당히 큰 것은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비슷하거나 가슴 둘레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머리 둘레가 지나치게 크면 두개 내압 증가나 다른 신경학적 문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 눈에 빛을 비추면 동공이 대칭적으로 수축되는 것은 정상적인 동공 반사로 추가 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수막 척수류는
척수와 그 주변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선천적 결함입니다. 이 상태의 아동은 수술 전 수막 척수류 돌출부를 압박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보기를 취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중재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돌출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더 나은 호흡을 위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석고붕대 적용 직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간호중재는 발가락의 피부색을 확인한답니다. 발가락의 피부색은 순환 상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창백하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발가락이 지나치게 붉어질 경우 순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식사일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아동이 먹는 모든 식품과 음료, 그 양, 섭취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영양 상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식습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질량 지수는 체중과 키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수치로 영양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변량은 탈수의 중요한 징후 중 하나로 소변량의 감소는 체내 수분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영아의 소변량을 확인하는 것은 탈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골수 흡인 검사는 골수 뼈 속의 연조직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혈액 질환의 진단, 특히 백혈병이나 다른 혈액학적 장애를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골수 검사는 혈소판 감소증, 빈혈, 백혈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혈액 질환의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20세 아동의 변도가 커져 있지만 발적과 염증 증상이 없는 경우 이는 해당 연령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린 아동에서 변도 조직은 활발하게 면역 활동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변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반드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곡신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울혈심부전이 있는 아동에게 종종 처방됩니다. 디곡신은 치료적 범위가 좁고 과량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투여 전에는 반드시 아동의 심박수를 확인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심장 박동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혈 후 간호중재의 주요 목표는 체혈 부위의 출혈을 멈추고 혈종 형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체혈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출혈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혈 부위를 깨끗한 거즈나 패드로 부드럽게 압박하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약 10분간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형 당뇨병이 있는 어린이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혈당 관리 계획에 따라 운동 전후에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가의 기저귀 발진은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에 노출시켜 건조시키는 것은 발진 부위의 회복을 돕고 추가적인 자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의심되는 신생아는 대화에 대한 몸짓과 얼굴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온찜질은 관절 부위의 통증과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염증과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항생제가 치료에 사용됩니다. 백일해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심한 기침 발작으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량씩 자주 식사를 제공합니다.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일반적으로 5일 정도 지나면 전염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백일해 백신은 1년의 접종으로 이루어지며 일생 동안 주기적인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백일해는 질병의 초기 단계, 특히 기침이 시작되고 처음 1일 2주 동안 가장 전염력이 강합니다. 회복기에는 전염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하얀 딸기 모양의 혀는 연쇄국륜 인두염의 증상입니다. 보통 항생제는 10일 동안 처방되며 이는 감염을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조혈세포 이식 후 환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밀봉된 통조림 음식은 멸균 과정을 거쳤으므로 세균이나 다른 병원체로부터 안전합니다. 2025년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아동 간호학 문제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구독자가 500명이 되면 다른 문제풀이도 올리겠습니다.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간호 실무에서 마주치는 도덕적 딜레마나 가치 갈등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팀,
제도적 기준, 자신의 윤리적 신념을 모두 고려하여 옳고 바람직한 간호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 존엄, 자율성, 정의 등을 바탕으로 최소의 해와 최대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하는 복합적 사고 과정입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가 복합적인 가치 갈등 상황에서 이용자와 가족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도록 판단하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교육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을 설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다양한 팀 간의 의견 조율이 예입니다. 연구는 근거 기반 실무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간호 제공은 기본적 간호 수행과 중재가 해당됩니다.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방어적이지 않게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부모가 자신감을 갖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형 질문이 아니라 예, 아니요 대답만 유도합니다.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면 방어적 태도를 유발하고 신뢰관계가 손상됩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 대화의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주제를 전환하는 것을 반복하면 혼란을 유발합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아동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가는지 4단계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감각운동기로 대상 영속성이 발달한다. 2단계는 전조잡기로 직관적 사고를 한다. 3단계는 7세에서 11세 사이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보조 개념을 획득한다. 분류, 서열이 가능한다. 4단계는 형식적 조작기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보존이란 형태가 달라져도 본질적 속성은 유지된다는 인식입니다. 보존 개념은 어린이가 눈에 보이는 외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상징은 사물을 다른 것으로 대표하는 전조잡기의 특징입니다. 유목은 사물을 범주로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서열은 크기나 양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추론은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전조잡기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점차 발달합니다. 보기 1에서 체중 증가 기준은 세서 6개월은 출생 체중의 2배, 12개월은 3배, 2세에는 출생 체중의 4배입니다. 보기 2에서 성장 곡선에서 3에서 9시 700분위수는 정상 범위입니다. 1000분위수는 낮긴 하지만 정상 하한선에 해당하며 아이가 꾸준히 자신의 성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이가 작년에도 1000분위수였고 올해도 같은 100분위수를 유지하고 있다면 몸무게는 또래보다 작지만 자신의 속도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 3은 작년에도 30백분위, 올해도 30백분위라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50백분위, 올해는 10백분위라면 성장 속도는 감소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장장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기 4는 초등기인 6에서 12세, 아동의 평균 키 성장 속도는 연간 5에서 6cm입니다. 3년간 15에서 18cm 성장은 정상 범위입니다. 보기 5는 여아는 보통 10에서 12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되며 연간 7에서 10cm 정도 키가 자라는 급성장기를 겪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8cm 성장은 전형적인 정상 범위입니다. 이 문제는 피아제의 0에서 2세 사이인 감각운동기에서 발달하는 대상 영속성과 관련된 행동을 묻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계속 존재함을 아는 능력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고, 이를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숨긴 물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가구 잡고 서기는 운동기술 발달이고, 발가락 놀이는 자기 탐색이며, 거울 속 얼굴 보기는 자기 인식 초기 단계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잡기는 소근육 발달을 나타냅니다.
야경증은 주로 3에서 8세 사이의 아동에게 나타납니다. 깊은 수면인 비렘 단계 중에 갑자기 소리치며 울고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다음 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때 부모는 절대 깨우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다시 안정되도록 지켜보며 보호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하고 수면 부족을 해소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만화 영화 시청은 오히려 자극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꿈을 물어보는 것은 비렘 상태이므로 아이는 기억을 못합니다. 수면 유도제 사용은 최후 수단입니다. 2개 혈종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분만 중, 특히 질식 분만 시 압박으로 인해 골막과 두개골 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징은 천문을 넘지 않고 경계가 분명합니다. 촉진 시 물렁하고 압통은 거의 없습니다. 생후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자연 흡수되므로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드물게 황달이나 석회화가 동반 가능합니다. 보기 1번. 두피 아래에 생긴 부종은 살류에 해당됩니다. 살류는 2-3일 내에 빨리 흡수되지만 2개 혈종은 수주 소요됩니다. 보기 4번. 뇌척수액 증가는 수두증 등과 관련된 뇌암 문제입니다. 신생에게 비타민 K를 주사하는 이유는 출생 직후 신생아는 비타민 K가 부족하여 출혈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근육주사로 비타민 K 1mg을 생후 1시간 이내에 투여합니다. 신생아 근육주사 권장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측광근은 허벅지 바깥쪽 부위로 신생아의 근육 발달이 충분하고 대혈관 신경 위험이 적습니다. 삼각근은 너무 작고 신경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복측둥은은 좌골 신경 손상 위험이 높아 신생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프가 점수는 0점, 1점, 2점 중 하나로 항목별 평가합니다. 총점은 0에서 10점 사이입니다. 정상이면 2점을 부여하고 경계나 애매한 상태는 1점, 반응 없음 심한 이상은 0점을 부여합니다. 아프카 점수는 8에서 10점이면 양호한 상태로 관찰 및 신체 사정만 합니다. 5에서 7점이면 경미한 저산소증 상태이다. 경미한 자극을 주고 산소 공급을 고려합니다. 3에서 4점 사이는 저산소증으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0에서 2점 사이는 생명위기 상태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및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프카 점수 평가 시점은 출생 후, 일부는 분만 중 산소 공급 상태를 평가하고 출생 후 5분은 초기 적응 상태 및 회복력을 확인합니다. 필요시 10분, 15분 단위로 추가 평가도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심박동수 110회는 정상고 아프카 점수는 2점입니다. 호흡 노력은 강한 울음은 2점입니다. 근긴장은 사지가 약간 굴곡됨은 1점입니다. 자극 반응, 재채기는 2점입니다. 피부색은 1점입니다. 합계는 8점입니다. 그러므로 정상 범위이므로 신체 사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생아는 출생 시 대부분의 감각 기능이 기본적으로 작동 가능하지만 미숙합니다. 그중 청각은 비교적 잘 발달해 있으며 놀람 반사는 큰 소리에 의해 유발됩니다. 신생아는 단맛을 선호합니다. 통증에 매우 민감하여 얼굴 찡그림, 울음 등으로 반응합니다. 출생 후 며칠 내에 자기 엄마의 젖 냄새, 젖 분비물 냄새를 인지합니다. 신생아는 근시 상태로 약 20에서 30cm 거리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6개월경은 모유 외 추가 영양 섭취 시기로 소화기관이 성숙하고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이유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유식을 하는 이유는 음식에 대한 적응을 높이고 철분과 같은 영양을 보충하며 연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유식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후 만 4에서 6개월, 특히 6개월경에 시작합니다. 순서는 철분 강화 쌀미음, 채소류, 과일류, 단백질류로 진행합니다. 방법은 하루 1회, 수유 전에 이유식을 한두 2스푼 소량 시작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채소, 생선, 소고기는
6개월경에는 너무 이릅니다. 보기 4번은 6개월 이후는 모유만으로는 영양이 불충분하므로 이유식이 필요합니다. 젖병오식증은 잠잘 때 젖병을 물고 자는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치의 광범위한 충치입니다. 이때 젖병에 들어있는 우유나 주스 등 당분이 치아에 장시간 접촉되며 충치균이 산을 생성하고 상악 앞니부터 심한 우식이 생기게 됩니다. 빈번한 젖병 사용은 충치 위험을 높입니다. 주스는 당분이 많아 젖병보다는 컵 사용이 권장됩니다. 수면 중에는 타액 분비가 감소되어 충치 위험이 높습니다. 잠잘 때에는 입안에 당분이 남아있어 충치를 유발합니다. 배변 훈련은 유아의 신경근육계 발달과 인지적 준비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18에서 24개월경부터 배변에 대한 자각 능력과 통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18개월 이후부터는 훈련을 위해 유아용 변기에 자주 앉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는 아이가 배변 행동과 병이의 용도를 연결하도록 돕는 초기 단계입니다. 소변과 대변은 더럽다고 가르치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하고 배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변 실수는 비정상적 행동이 아니며 훈육 대상도 아니므로 타임아웃은 부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변 조절이 배뇨보다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보다 유아의 신체적 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강압적 태도는 역효과입니다. 말 더듬기는 2에서 5세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발달 현상으로 이 시기의 간호와 부모의 반응은 아이의 자신감과 유창성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간호 중재 원칙은 아동이 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합니다. 실수를 지적하거나 고치려 들면 아이가 위축되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부모가 대신 말해주면 아동의 자율성이 상실됩니다. 반복해 말하게 하면 위축됩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지도하는 것은 이 시기엔 발음 교정 시기가 아니므로 틀린 것입니다. 말투를 따라하게 하면 말더듬을 모방하거나 조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방 발달은 보통 8에서 13세 사이에 시작되며 사춘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대표적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여아 기준 사춘기에 나타나는 현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 발달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음모 발달, 급속한 신장 성장, 초경순입니다. 초경은 유방 발달 후 약 2년 후에 나타납니다. 사춘기 중후반부터 질 분비물 증가, 피지 분비, 음액의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의 증상은 성장통이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가 맞습니다. 성장통의 특징은 보통 3에서 12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특히 무릎 주변, 정강이 근육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밤에 심해지고 아침에는 괜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팔로 방사되는 통증은 신경계 통증의 특징으로 성장통과 무관합니다. 성별 차이는 없지만 여아에게 더 흔하다고 보고된 자료도 있습니다. 신증 후군의 의심 근거는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부종, 체중 증가입니다. 신장 기능과 소변 변화가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 손실이 심해 소변량 감소 또는 거품뇨가 흔합니다. 간호사는 소변의 색, 거품, 양, 배뇨 횟수, 통증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장음은 부종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가슴둘레는 영양실조나 폐질환 관련 시 사용합니다. 산소 포화도는 호흡기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흉부타진음은 폐질환 관련 사정으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목적은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가족 중심의 돌봄 제공, 정서적 안정 및 사랑받는 느낌 제공 등입니다. 아동은 특히 가족과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합니다. 말기 질환 상태에서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친밀감은 심리적 지지 역할을 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생명 연장은 완화의료의 목적과 반대 개념입니다. 나이에 따라 죽음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 완화가 목적이므로 필요시 적극 사용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시에는 윤리적 법적 절차상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되는 대사 이상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 저하, 발달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직후 진단되면 페닐알라닌 제한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닐알라닌이 낮은 특수 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 조절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내 페닐알라닌 수치 검사를 합니다. 평생 식이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모유는 소량 페닐알라닌이 있으므로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인 함유량은 페닐케톤요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단백 고형식은 오히려 금기입니다.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인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생아가 출생 후 20초간 자발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재는 호흡 자극입니다. 이는 경증 호흡 부전 혹은 일시적인 호흡 지연일 수 있으며 대부분 등이나 발바닥을 자극하면 호흡이 유도됩니다. 등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의 호흡 반사를 자극합니다. 울음 유도는 폐를 확장하고 자가 호흡을 유도합니다. 자극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양압황의로 넘어갑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호흡 양상 기록은 사정 후의 행위로 즉각 중재는 아닙니다. 엎드린 자세는 기도 유지에는 도움되지만 응급조치는 아닙니다. 기관삽관 실시는 자극 후에도 자발호흡이 없을 때 고려합니다. 심장압박 실시는 호흡과 심박동 모두 없을 때 시행합니다. 참고로 신생아 초기 호흡 자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을 유지한다, 기도를 확보한다, 등이나 발바닥을 자극한다. 자발호흡이 없을 시에는 양압황의를 한다.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입니다. 본 문제는 신생아의 안면신경의 일시적 마비를 시사합니다. 질문 속 아이는 질분만으로 태어났고 안면의 비대칭은 출산 중 산도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신경 손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수일에서 수준의 자연히 회복되므로 침습적인 처치보다는 경과 관찰이 우선입니다. 오답 설명입니다. 아프가 점수 재사정은 이미 입원 후 상태 평가 중이며 초기 신생아 활력 상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오른쪽 눈을 가려주는 것은 증상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중재입니다. 완전 비경구 영양은 신경마비와 관계이 없습니다. 근육이완제 투여는 불필요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제시된 2개월 아동의 상태는 수유 후 반복적인 구토와 수유 시 기침입니다. 현재 키와 몸무게가 25-100분 이수로 출생 시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 증상은 위식도 역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점도가 높은, 걸쭉한 분유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흡인 위험이 감소됩니다. 성장 지연을 막습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젖당이 제거된 분유는 젖당불내증이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일주일간 수유 중단은 영양 결핍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즉시 눕힘은 위식도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수유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구토가 악화됩니다. 수압관장은 장중첩증의 1차 치료법으로 활용됩니다. 공기 또는 바륨을 항문을 통해 주입하여 중첩된 장을 펼치도록 유도합니다. 수술 없이도 해결 가능한 비침습적 방법입니다. 오답 설명입니다. 수압관장 전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수압관장이 우선시됩니다. 온찜질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진단 치료가 지연됩니다. 관장 후 수술은 관장 실패 시 차선책입니다. 장중첩증은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아동은 호흡기 감염 시 부종으로 인한 기도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 천명음 등이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도 유지는 아동 간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18개월 아동의 호흡기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 직경이 성인보다 좁아서 염증, 부종, 기도 저항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골이 연하고 유연하여 쉽게 폐쇄되거나 허탈됩니다. 기도 길이는 짧아서 기침 반사가 미숙하고 흡인 위험이 증가합니다. 폐포수는 성인보다 적어서 가스 교환 능력이 성인보다 낮습니다. 천명음, 호흡곤란, 운동 후 증상 악화는 천식의 전형적인 임상 증상과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병력은 전형적인 소아 천식의 임상 양상입니다. 천식의 특징적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기 시간이 연장됩니다. 기도 협착으로 인해 공기가 폐에서 나오기 어려워 날숨이 길어집니다. 휘 하는 천명음도 이때 들립니다. 호흡곤란 및 빈호흡을 합니다. 운동, 감기,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 증상이 악화됩니다. 특히 야간 새벽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천식은 폐활량이 감소됩니다. 야간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백일해성 기침은 백일해의 특징입니다. 전신의 반상출혈은 혈액응고 장애에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소아에서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혈소판 정상치는 15만에서 400만이므로 1만은 심각한 감소입니다. 점상 출혈은 작은 붉은 반점으로 혈소판 감소 시 외상 없이 출혈이 발생합니다. 면역성 혈소판 감소 자색반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에서 10세 소아에서 갑자기 발생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잘 발생합니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합니다. 외상 없이 자발성 출혈이 납니다. 전신 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ITP는 후천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빈혈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혈색소 증가는 주증상은 아닙니다. 소아 ITP는 대부분 급성형입니다. 혈소판 문제는 응고인자와 별개이므로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은 해당 없습니다. 선천심장병 중 하나인 대혈관전이는 다음과 같은 병태 생리를 가집니다. 정상 심장 구조입니다. 우심실, 폐동맥, 폐순입니다. 좌심실, 대동맥, 전신순입니다. TGA 구조는 우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연결되고 좌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소가 적은 혈액이 다시 전신으로 순환되고 산소가 많은 혈액은 폐에서만 반복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심한 저산소증으로 청색증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생존을 위해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또는 동맥관 개존 등의 좌우단락이 필수입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팔론의 증후군은 폐혈류를 감소합니다. 심실중격결손은 폐혈류를 증가합니다. 동맥광해존증은 폐혈류를 증가합니다. 동맥광개존증은 대동맥에서 폐동맥 방향이므로 설명이 틀립니다. 문제의 소견은 급성 사구체 신염을 시사합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의 주요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분 균형을 유지합니다. 사구체 기능 손상으로 인해 수분 배설 저하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부종, 고혈압, 체액 과다 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섭취량과 배설량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활동 격려는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부종, 고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오히려 저염식이 필요합니다. 수분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축적 혈구 수혈은 빈혈이 없으면 불필요합니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자가면역 염증성 질환으로 재발 방지와 증상 완화를 위한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퇴원 교육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겸증 치료를 지속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는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처방대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재발 예방에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금지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관절 가동 범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근육 유지를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해 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 경증에도 외래 방문이 권장됩니다. 이 문항은 간호사의 공감적 반응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지적 장애라는 진단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공감적 태도는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감정의 인정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정보 제공 및 교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 로 반응하는 것은 부모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말로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치유적 의사소통 기술 중 하나로 감정을 수용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반응은 간호사가 판단이나 조언 없이 부모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유도할 수 있어 방어적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것은 강요적 표현이며 부모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감정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반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아 뇌수막염 혹은 뇌압 상승 증상에 대한 간호중재를 묻는 내용입니다. 침대머리를 약간 올려주는 것은 두개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간호중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상승시킴으로써 뇌혈류 정체를 방지하고 뇌압 상승을 완화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먹이는 것은 의식저하 상태의 환자에게는 흡인 위험 때문에 금기입니다.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조명이 뇌압 상승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제공은 의식저하 시 구강투여는 금기이며 흡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될 경우 원인균 확인 전이라도 경험적 항생제 투여가 우선입니다. 생후 2개월 때 접종 백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TF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합니다. IPV는 폴리오를 예방합니다. HIV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감염증 예방입니다. PCV는 폐렴구균 예방입니다. 알브니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입니다. 보기에서 BCG, 헤파박스비는 생후 4주 이내에, 생후 0, 1, 6개월 시기에 맞춥니다. MMR, VAR, 헤파박스A는 생후 12개월 이후 접종하므로 2개월 시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수두의 피부 가려움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로는 칼라민 로션 도포가 적절합니다. 칼라민 로션은 가려움을 완화시켜 피부를 긁지 않게 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이나 진정 로션 등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보기 설명합이다.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수포를 터뜨리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열이 있을 때나 피부 병변의 온찜질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급성 림프 구백혈병 아동의 요추천자는 중추신경계 침범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초기 검사입니다. 백혈병 세포의 침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척수강 내 항암제 투여 등 치료 목적으로도 시행합니다. 요추천자는 척수강에서 뇌척수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급성 림프 구백혈병 아동의 경우 중추신경계로의 암세포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범 시 예후가 나쁘며 치료 방향도 달라집니다. 항생제 투여는 요추천자 목적이 아닙니다. 두개뇌압 측정은 백혈병 진단 맥락에서는 부적절합니다. 두개뇌출혈 확인은 CT가 우선입니다. 중추신경계 확인이 아니라 암세포 침범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당 아동은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초음파에서 콩팥내 덩어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신장 종양, 특히 윌름스 종양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윌름스 종양 의심 시 간호의 핵심은 복부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부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호 중재입니다. 복부 종양이 의심될 때 간호 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부를 절대 촉진하지 않습니다. 종양이 파열되어 암세포가 복강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부둘레 측정은 가능하지만 부드럽게 실시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극을 피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절대 안정은 중요하긴 하나 가장 우선은 종양 전이 예방입니다. 완화제 투여는 복부를 자극함으로 피해야 합니다.